집에서 새벽 2시, 3시에 누가 싹 지나가더래. 몸 쓰는 일을 담당하고 있고요. 말도 안 돼. 네, 진짜 경찰의 시선으로 분석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 리뷰폴리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마디 해주실까요? 저는 경찰청 대변인실에 근무하고 있는 이주일 경감입니다. 전 인천 서부서 요청강력팀장 김동현입니다. 네, 저는 서울 은평경찰서의 강력팀에서 근무하는 경찰 조영남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베테랑 형사님들과 저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저희가 만나볼 영화 역시 베테랑입니다. 일단 영화 짧게 한번 보고 갈게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이팀 서도철. 강력범죄 앞에서는 물불 가리지 않는 불도저 같은 성격이지만 대출 갱신해야 돼. 뭔 대출? 이 집 전세 대출! 아파트 대출금을 갚느라 승준의 목이 마른 형사이기도 합니다. 야, 대출 더 받아서 집 사 그냥. 보자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돈은 없어도 가오는 이는 그의 앞에 어느 날 막무가내 개념 미탑재 신진그룹 3세 조태호가 나타나고 근데 재벌은 좀 다르게 놀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재벌이 이렇게밖에 못 놉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서도철은 형사 특유의 촉으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합니다. 한편 신진건설의 하청 화물기사로 일하던 배 기사는 그럼 밀린 임금을 자체 주던가 그러면 그러니까 바깥 다 우던 수를 세겠다고. 밀린 임금을 돌려달라며 신진그룹을 찾아가 시위를 벌이고 저건 또 뭐야? 아, 저 별거 아니야. 하청업체에서 임금 체불됐다고 본사에 항의하러 왔다는데. 이를 본 조태호는 배 기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돈 쇼킹하셨어? 아닙니다. 껴요 태양반타. 잔혹한 경기를 치르게 한 뒤 밀린 임금과 맥값을 지불합니다. 이거 아까 기사님이 얘기하셨던 420에 내가 조금 더 얹었어요. 그리고 이건 애기 과자값 하시고 그럼 이걸로 오늘 상황은 정리 끝난 거예요. 예? 그리고 얼마 뒤 신진그룹 빌딩 계단실에서 심각한 타박상과 함께 의식불명인 채로 발견된 배 기사. 추진을 해버린 건데 의식이 없는 상태. 어쨌건 저 신진물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아 왜 남의 관할에 와서 자꾸 소설 쓰는 건데 우리도 조사해서 다 맞춰봤다고. 예? 오히려 추신 때문에 신진물산 법무팀에서 업무방해를 입은 피해 고소하겠다는 거 조태호 실장이 막은 거잖아. 니네 돈 먹었지? 단순 사고로 황급히 마무리하려는 관할서와 신진그룹 사이에서 석연치 않은 기운을 느낀 서도철. 그의 눈빛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니들 돈으로 어디까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알량한 형사 신분으로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담당이 누가 되건 절대 안 바뀌는 사실이야. 과연 그날 조태호의 사무실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번 꽂힌 것은 무조건 끝을 보는 행동파 서도철과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아나무인 재벌 3세 조태우의 한판 대결을 그린 영화 베테랑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베테랑 우리가 함께 짧게 봤는데요. 어떻게 경찰이 되신 건지. 저는 경찰 하고 싶었습니다. 원래 하고 싶으셨어요? 예. 너무 짧아? 얼마나 긴 대답을 하세요? 하고 싶은데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하고 싶은 이유가 없죠. 우리 경사님은요? 원래 경찰 특공대 대원이 되고 싶어서 네. 특공대 생활을 하다가 이제 형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 마음을 먹고 이제 특공대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셋 중에는요. 서도철 주인공 형사랑 가장 유사한 현직 형사기도 하고 특채로 들어온 경찰관이라 싸움도 잘하고. 요즘은 큰일 납니다. 요즘 역시 영화는 영화니까. 네. 영화에서 보면은 이 서도철 형사가 굉장히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드는 스타일이잖아요. 아무래도 비슷하실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저는 저희 팀에서 몸 쓰는 일을 담당하고 있고요. 네. 추격하고 달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형사들은 잠복이랑 이런 것들이 일상입니다. 그래서 잠복하는 것들이 의외로 많은 체력을 요구합니다. 저는 보기는 이제 어떤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이제 과일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느끼는 거하고 틀리게 이기국을 하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사용하는 언어하고 나가서 사용하는 현장에서 쓰는 영화 또 다르군요. 네, 맞습니다.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잠복 수사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하거든요. 여기와 관련된 영상 먼저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트렁크에서 GPS 좀 꺼낼게요. 아이고 씨. 아유 살았다. 야 화장실. 야 화장실 어디냐? 아이고 진짜. 아우. 깜짝이야. 누구세요? 근데 저렇게 트렁크도 들어가고 그러시는지 잠복 수사 저렇게 하나요? 마약 사범 이제 거래할 때는 네. 이제 제보자가 이제 그 피의자들하고 이제 조인을 하면 제보자 뒤쪽에 트렁크 한 명, 뒷자리 한 명 숨어서 가요. 실제로. 네, 실제로. 네. 그리고 그 앞쪽에 한 대가 있고 뒤쪽에 한 대 있고 차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실제로 잠복은 많이 하죠. 저런 식으로도. 근데 어떻게 보면 항상 용의자나 범인들이 그걸 또 잘 캐치해서 도망가는 경우도 충분히 있죠. 또 잠복 수사하다 보면은 가끔 이제 배달도 시켜 먹고 하거든요. 네. 그럼 알아요 경찰인지. 저희 이제 관용차가 대부분 비슷한 차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잠복 나갈 때는 개인차를 끌고 나와요. 저희 같은 거. 맞습니다. 네. 눈치채지 못하게. 예. 어떻게 그게 그렇게 느껴지나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업이죠. 이제 저희도 업이고 서로 프로끼리 만나면 이제 이 수사 상황이 과학화되고 지능화됐는데도 제가 볼 때 변하지 않는 거는 탐문 수사, 그다음에 잠복 수사. 요거는 정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잠복 근무할 때 가장 먼저 챙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먼저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은 노출될 수가 있어가지고 김밥집이나 식사를 간략하게 때울 수 있는 장소 섭외 그 두 가지는 꼭 선행이 돼야 됩니다. 19년도에 이제 마약 사범을 잡으려고 인천에서 부산을 11번을 내려갔어요. 그 사람 소재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 주소지에서부터 직원들을 계속 2박 3일씩 내려보내는 거예요. 관련자들을 따라갈 때 역시도 개인차 한 대에다가 공유차 2대 해가지고 3대가 이렇게 앞뒤로 계속 질러가거든요. 만약에 눈치 챘다 하면 그냥 통과시키고 해서 그날 작업 끝하고 그냥 돌아오고 다시. 그래서 11번 가가지고 근무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잠복 수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키워드 이제 자문에 대해서 함께 영상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데 잠깐 소개시켜드릴 분이 있어. 그 드라마 여형사에서 자문 역할로 또 도움을 주신 강력 형사 서도철 형사님 박수. 우리 경감님도 진짜 자문 많이 하시죠? 경찰 하면서 저만큼 자문 많이 한, 심지어 제가 하기 너무 벅차서 네. 경찰청 자문위원을 만들었어요. 저 주영남 형사 그 자문위원 중에 한 분인데 얼마 전에 개봉한 브로커, 아이유랑 그 송강호 씨 나온 영화도 일부 그런 사례에 대해서 자문해드렸고, 송강호 씨 얘기 나오니까 비상선언, 비행기 그 테러한 그건 정말 많이 자문해드렸고, 맹세코 자문하고 나서 저런 술집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자문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두 분께서는 맡았던 사건들 중에서 이런 사건은 정말 영화로 만들어도 괜찮겠다, 뭐 드라마 소재로도 괜찮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지구대 저는 짧게 한번 경험을 했었습니다. 네. 제가 마포 홍익지구대 전국에서 알아주는 사건 수를 바쁘고 일도 많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게 라이브라는 드라마로 나와가지고 얼마나 또 재밌게 봤는지 모릅니다. 우리 김동현 경위님은 혹시 기억에 남는 사건 뭐 짧게 하나 공유해 주실까요? 지금 전화가 계속 오거든요. 어떤 전화요? 마약 제보자인데요. 뭐 4년간 계속 제보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만 제보를 하려고 저는 이제 다른 거를 하는데도 집에서 새벽 2시에 3시에 받아도 집사람은 듣고 알 정도로 그분이구나 알 정도로. 선배님 나중에 저한테 따로. 우리 알잖아요. 제보자는 나누지 않습니다 절대. 제보자 나누진 않아요. 제 제보자를 남한테 넘기는 건 없습니다. 지구대에 한 3년 정도 근무했었는데 20년도 조금 더 됐거든요. 고등학교 여학생이 등교를 하다가 어느 나쁜 남자가 그 납치해서 강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건축 현장에서 네. 부모님과 함께 이제 지구대에 와서 신고를 했죠.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성범죄 관련 사건이 발생을 하면 서울의 3개 병원에 가요. 이제 경찰병원, 서울대학병원, 보라매 병원에 가면 해바라기 센터라는 데가 있어서 정말 이렇게 키트로 된 가방이 있어서 가방만 탁 열면 이렇게 모포를 착 피고 그 위에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이런 걸 다 여경이하고 또 여자 상담사들이 다 하는데 네.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 제가 이 여학생을 데리고 사복을 갈아입은 다음에 동네 이제 산부인과에 가요. 산부인과에서 저희는 못한다고 큰 병원에 가라. 그래서 제가 강남에 가장 큰 산부인과에 갔어요. 갔는데 이제 울고 있잖아요. 상상해 보세요. 젊은 저는 30살 정도밖에 안 돼. 저는 데리고 가면 배 나온 임신부들이 이렇게 의자에 쫙 앉아 있다가 막 눈으로 막 저를 막 욕을 하는 게 전 느껴지는데, 근데 저는 거기다 대고 아니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이제 그러나서 이제 의사 진찰을 받는 동안 전 밖에서 기다리는데 정말
저는 그 많은 산모들이 저한테 그 레이저로 욕을 하는 결국은 그 강간범은 검거했어요. 다행이네요. 네, 근데 한 10여 년 전에 이제 가보니까 그런 이제 키트가 다 있더라고요. 지금은 과학적으로 다 하는데 좀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아무래도 과거랑 지금이랑은 확실히 많이 달라진 것 같고 그렇죠. 좀 네. 수사학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피해자를 좀 대하는 게 조금 더 많이 바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키워드는요. 촉입니다. 이 촉과 관련된 영상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성호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케이. 킁킁대는 게 약쟁이 같더라니까. 재물집안들이 꼭 킁킁대는 가지고 영장 받아올 자신 있으면 네가 알아서 해. 실제로 촉이 오는 경우가 꽤 있을 것 같아요. 있죠. 네. 예. 얼마 전에도 이제 신고 들어온 게 마약을 한다는 신고만 했지 아무 내용이 없어요. 이제 현장 가가지고 팔아먹고 봅시다 그랬더니 추워서 난 못 올리겠다. 요즘 최근 마약한 거 있어요? 그랬더니 마약 나는 안 했는데 혹시 누가 매겼을지 모른다. 끝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영장 받아서 구속을 시켰습니다. 아까 팀장이 하듯이 쿵쿵거리 갖고 영장이 안 나온다고 하지만 그때 상황을 정확히 묘사하고 그 사람의 전력이라는 거 보면 충분히 영장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특히나 가루를 이렇게 손에 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정도면 영장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사들 제가 일선에서 이렇게 보면 정말 자기 사건을 자나 깨나 곱씹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발전하는 게 촉인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자기 관내 절도범 사진을 CCTV를 이렇게 출력해서 이렇게 한참 보고 가다가 버스 정류장에 있는데 누가 싹 지나가더래. 그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나가는 버스를 탕탕탕탕탕 쳐가지고 올라가서 범인 검거한 사례가 있어요. 2주 전에도 이제 그 지하철역 앞에서 이제 새벽에 성기를 끊어놓고 이제 공연을 한다는 신고가 들어온 게 있어요. 근데 보니까 수, 목, 금,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고 월요일날 또 한 거예요. 평일날만 오네? 그러면 이제 출퇴근 내릴 수 있겠다 해서 지하철 보니까 아니나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바로 들어갔죠. 결국에는 계속 뭔가 이 사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막 생각하다 보면은 감각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발달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이번에는 CCTV 키워드를 바탕으로 또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회사 CCTV로 관련자들이 기획실장 방으로 들어갔는지 확인했어요? 그건 벌써 저희가 다 확인을 했죠. 근데 그 시간대에 이제 시설 점검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시설 점검이요? 예. 그 하필 그 시간대에 시간이 딱 겹치니까는 저희도 좀 황당해갖고 그리고 개인재산 건물이 그 폐쇄회로 하면 기록 의무도 없는 거를 거의 저희가 계속 파고들기도 그렇고. 가장 좀 답답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사건이 발생하면 CCTV는 어떻게 어디까지 이렇게 보시는지. 수십 킬로도 따라가죠. 그럼 예. 검거할 때까지 예.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사들이 현장을 나가면 CCTV를 이렇게 우호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막 짜증내시고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자영업하시고 본인 장사를 위해서 설치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걷다 막 파소연하고 뭐하고 그렇게 보는 게 적어도 30대, 많게는 수백 대까지 보면서 따라가죠. 어떻게 보면 CCTV를 확보하는 것 자체도 보통 일이 아니겠네요. 이제 그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장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영장 하나 신청하면 보통 3, 4일 이상 걸리는데 한 대 볼 때 3, 4일이면 만약에 30대면 100일이면 CCTV가 다 길어야 30일, 지하철 같은 건 7일밖에 안 되거든요. 어쩔 수 없어서 공문 같은 거는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영화에서처럼 저렇게 기업 체계 같은 경우는 기업 기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역시도 CCTV 영장 가지고 와서 보는 게 한결 마음이 편하죠. 영화 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이제 서도청선가 그냥 들어가잖아요. 네. 저 같으면 안 들어가고 주변 CCTV 먼저 아버지와 아들하고 들어가면서부터 나오는 장면을 다 촬영할 거고 아이한테 해바라기 센터 가서 진술 다 받고 기업이 미리 지금 예방주사를 맞춰놨거든요. 수사할 수 있다는 걸 예방주사를 맞춰놨는데 그럴 필요 없이 영장을 싹 받아다가 미리 준비해놨다가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해야죠. 이렇게 하면 적법 절차를 따라 하는 건 많은데 네. 재미가 없겠죠. 영화는 안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영화는 이렇게 나왔다는 거. 저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강제추행범이었는데 11km인가를 걸어서 그것도 골목을 빙글빙글 돌면서 집까지 간 거를 저희 CCTV 수사는 그 친구와 호흡을 같이 합니다. 걔가 걸어가면 저희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를 10km 넘게 CCTV만 쫓아가지고 검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 연쇄 범죄가 사실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쇄살인 사건 이런 게 아마 2005년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 이후로 근데 그게 왜 없냐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CCTV, 그다음 휴대폰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연쇄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바로 검거가 되니까 예. 다행이네요. 진짜 CCTV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키워드는요. 답은 현장에 있답니다. 자, 바로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항상 영화나 드라마에서 현장에 다시 가서 사건의 실마리를 얻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한 번은 이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을 현장에 거의 매일같이 출퇴근 도장 찍듯이 간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게 주거 침입 강간 치상 사건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주변에 CCTV가 없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피해자가 안대를 끼고 자고 있는 상황이라 전혀 상대방에 대한 단서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현장에 놓고 간 유류물이 하나 있었는데 담배가 있었거든요. 종류만 저희가 파악을 하고 현장을 매일같이 갔다가 근처에서 담배 꽁초를 봤는데 그 담배가 항상 보여가지고 갈 때마다 발견하면 수거해가지고 국가수 보내고 그래가지고 감정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한번 같은 건물 내에 사는 녀석을 검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건은 되게 기억에 남은 이유가 저희가 탐문 수사도 다 하는데 몇 집이 문을 굳이 안 열어주는 데가 있었거든요. 네. 그 녀석 집이 그 중에 하나였고 국가수 감정 결과 회신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받아가지고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확신을 갖고 갔을 때는 얘가 다음날 이사 준비를 하던 이사 전날 저희가 급습을 해가지고 검거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뿌듯했겠어요. 아, 그때 진짜 뿌듯했겠어요. 일단은 피해자의 억울함을 좀 우리가 해소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기분이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매일같이 출퇴근 도장을 찍었는데 그 보람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또 한번 또 희열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자, 이번 키워드는 관할서대 광수대입니다. 자, 키워드와 관련된 영상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수표 줬다는 사람 만나봤어요? 어디서 발행했는지 확인했고? 아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아 우리 뭐 관할서 식구들은 뭐 바보입니까? 아니 새로운 증언들이 나와서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 지금 여기 상황 안 보여? 우리 식구들 손발 모자라고 일고 있는데 사건 텅떡이 나고 있고 말이야. 지금 뭐라 그랬어요? 수사 협조해주는 거 아니야 지금? 뭐? 너 계급이 뭐야? 너 광수대라 그랬지? 이거 좀 참아 그러면 정식으로 광수에서 사건 가져가. 저런 경우도 종종 있을 것 같아요. 관할서와 그리고 광역수사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역할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제 광역수사대가 처음에 서울에 있었는데 지금은 광역수사대를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네. 강력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 경제범죄수사대 이렇게 나눴어요. 네. 서울에는 경찰서가 31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은 관할이 아주 밀접하게 돼 있고 뭐 관할이 달라도 수사는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다른 관할을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돼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광역수사대를 만들어서 시도경찰청이라고 하는데 서울경찰청이면 서울경찰청 밑에 이제 전역을 관할하고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천에 10개 경찰서가 있는데 전부 관할을 하거든요. 하는데 저렇게 이제 사건이 중첩될 때가 있어요. 영화처럼 저렇게 뭐 감정적으로 해결하기도 하고 또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같은 직원이다 보니까 보통 협력 관계입니다. 제가 올 초에도 특수상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피해자들이 9명이 살해가지고 그 사건 할 때 저희 강력팀 총동원이 돼가지고 저희 팀 사건이긴 했는데 뿔뿔이 흐트러진 9명을 다 나눠가지고 검거를 해야 돼서 그때 강수대 직원들 지원 받아가지고 같이 업무를 만졌던 적은 있습니다. 이렇게 또 같이 협업도 그럼 많이 네. 하죠. 기본적인 거죠. 네. 이번 키워드는 부창부수입니다. 자, 어떤 영상인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행 대출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많이 힘드시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야 서두철. 회사까지 사람들 찾아와서 나 쪽팔리게 만들어? 어? 서로 각자 일하는 거 터치 안 하기로 했지만 내가 한마디만 한다. 우리 쪽팔리게 살지 말자. 실제로 사모님들은 어떠신지. 와이프가 저 사무실 찾아오는 경우는 없죠. 성격은 좀 비슷한 분들도 많으세요. 저희 와이프도 뭐 28년째 경찰 남편하고 살다 보니까 반은 이제 수반이 됐어요. 제가 회식을 하는 건지 잠복을 하는 건지 압니다. 네. 와이프가 이제 첩보도 물어와요. 네. 누가 이제 뭐 한다더라. 같이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겠죠. 아무래도 뭐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해 주시겠네요. 알려주질 않죠. 아예. 알아봐야 좋을 게 없으니까. 맞습니다. 저도 밖에서 있었던 일은 밖에 두고 들어가자는 주의라. 왜냐면 저희가 하는 일이 범죄자들 상대하고 모르고 살아도 되는 것들을 접하는 일이다 보니까 아이들 교육에도 좋지 않고 그래서 선배님 말씀처럼 저희도 집에 들어갈 때는 회사 일은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저는 와이프한테 저희 사무실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자주 하면 와이프가 더 흥미 있어하고 재미 있어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저희 와이프도 한 번도 저희 사무실 찾아온 적 없어요. 네, 역시 영화는 영화다. 영화는 영화일 뿐. 그렇습니다. 칼을 맞았어요. 어떤 새끼가 우리 막내한테 같이 놓은 새끼가 누구야? 응급실에 갔어요. 간호사가